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단입니다. 최근 NFL에서 가장 떠오르는 포지션이라 하면 바로 타이트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체격에서 나오는 강력한 박스아웃 능력으로 볼들을 잡아내는 퍼포먼스에 최근에는 그 체격을 활용한 질주 능력까지 선보이면서 현재 NFL판에서 가장 미스매치를 극단적으로 만들어내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친구라고도 불리우는 트래비스 켈시나 지난해 타이트엔드로서 기록을 세우는 브락 버스 등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넘쳐나는 포지션인데, 사실은 그렇게 팀의 주공으로서 평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타이트엔드의 조합이 단지 팀 공격의 최선을 넘어서 리그 공격에서 가장 강력한 메커니즘이었던 그 팀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타이트엔드는 이제 제6의 오라인맨이 변형된 포지션으로 주로 블로킹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단거리 지역의 패스게임에 활용이 되는 포지션이었는데, 그렇게 대부분의 타이트엔드는 이 패스를 차단하는 데 능력이 있는 포지션이 아닌 태클과 쇄도에 특화된 라인베커들이 주로 맡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패스에서 큰 위협이 안 되었기 때문인데, 허나 여러 특출난 운동 능력과 캐치 능력을 가진 리시버 출신이라든가 농구 선수 출신들이 타이트엔드로 포지션을 변하게 하면서 라인베커들과 미스매치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특출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한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구 선수 출신의 196cm, 112kg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가진 토니 곤잘레스는 이 미스매치를 극단적으로 활용하면서 단지 타이트엔드끼리의 대결이 아니라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허나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이러한 특급 타이트엔드는 사실은 전술적인 활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수 개개인의 미스매치를 좀 중점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팀 단위에서 이러한 미스매치를 전술적으로 잘 만들어낸 팀이 바로 2011년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페이트리어츠는 2007년 자신들의 무패 시즌을 만들어주었던 외곽의 랜디 모스, 내곽의 웨스 워커라는 이 두 명의 무기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패스게임을 펼쳤으나,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디비전의 뉴욕 제츠의 렉스 라이언 같은 이 수비 귀신 감독들에게 조금씩 파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2009년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플레이오프에서 크게 패배를 한 뒤에 페이트리어츠는 자신들의 전술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2010년 드래프트에서 타이트엔드를 2명이나 뽑게 됩니다. 2라운드에 록 브론코스키와 4라운드에 에런 헤르난데즈죠. 참고로 에런 헤르난데즈는 필드 밖에서 문제가 많았던 선수로 좀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필드 위에서의 모습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2010년 드래프트된 두 선수는 모두 NFL에 적응기를 보내고 11년부터 시동을 걸게 되는데요. 페이트리어츠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명의 타이트엔드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들고 옵니다. 더블 타이트엔드, CB 퍼스널, DJ 타이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전술인데, 물론 과거에 두 명의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전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허나 페이트리어츠와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타이트엔드를 두 명을 쓰면 러닝을 강화하기 위한 수로 대부분 쓰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타이트엔드라는 게 이제 제6의 라인맨 역할이었기 때문에 리시버 2명을 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러닝 블로킹을 보장해줄 수 있었고, 오라인을 대놓고 넣는 것보다는 상대 입장에서 패스인가 하는 생각을 만들 수 있어서 러닝 게임에 대한 대응을 상대적으로 약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 페이트리어츠의 2011년 더블 타이트엔드 전술이 정말 특별했던 이유는 이렇게 타이트엔드가 2명인 전술을 주공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싱 게임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페이트리어츠는 총 득점 3위, 패싱 야드 2위라는 리그 탑 5급 성적을 보여줬는데, 러싱 야드는 20위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더블 타이트엔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게임에서의 주공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던 타이트엔드를 2명 넣었을 때 러닝 게임이 아니라 패스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수진이었습니다. 록 브론코스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타이트엔드였어요. 198cm에 120kg의 거한으로 태클 바로 옆에서 제6의 오라인맨처럼
블로킹에서도 수준급을 넘어 리그 최고 수준의 블로킹 능력을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패스게임에서 큰 덩치는 강력한 박스아웃 능력과 함께 이 넓은 캐치 반경을 활용해서 레드존에서의 압도적 존재감을 드러내게 했고, 주력도 준수해서 게임의 이 롱패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의 타이트엔드에도 꼽히는 록 그론코스키, 속칭 그론크라고 불리는 이 선수가 전술과 무관하게 순수 자신의 힘만으로 만들어내는 위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1년은 그의 커리어 초반 절정의 폼이었을 때라 그 퍼포먼스가 더욱더 막강했는데, 패스 캐치당 리시빙 야드는 14.8야드로 타이트엔드 중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리시버들과의 경정에서도 16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레드존에서도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터치다운 20개를 이렇게 타이트엔드를 넘어서서 모든 이 리시버랑 타이트엔드 중에 리그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반면 4라운드에 뽑혔던 에런 헤르난데즈는 훨씬 최근 드래프트되는 신인 타이트엔드들과 좀 유사한 스타일이었어요. 188에 113kg으로 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체구라 블로킹에서 록 그론코스키만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약점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족한 블로킹 능력 대신 풋볼러로서 훨씬 더 게임에 대한 감각이 좋은 멀티플레이어였어요. 전통적인 타이트엔드로서 라인베커들과의 패스 경합은 물론이고 어쩔 때는 리시버로 외곽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러닝백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판에서 정말 다재다능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페이트리어츠의 첫 번째 전술적 움직임인 에런 헤르난데스의 다양한 포지션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타이트엔드라면 이제 전통적으로 오라인의 옆에, 클래식하게 봤을 때 오라인의 옆에 있게 됩니다. 특히나 더블 타이트엔드 경우에는 오라인의 양쪽의 타이트엔드를 배치해서 양쪽으로 런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술적으로 굳이 한쪽에 치중하고 싶으면 타이트엔드를 한쪽에 다 몰아넣기도 하는데, 에런 헤르난데즈의 2011년 포지션 배치를 보면은 이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타이트엔드의 배치와는 상당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INL은 아까 말한 전통적인 위치, 즉 오라인 바로 옆이고요. 와이드는 최강 리시버의 자리고, 슬롯은 그 둘 사이의 포지션인데, 에런 헤르난데스는 타이트엔드로서 인라인에 위치하기보다는 주로 슬롯에 있었고 오히려 와이드아웃에 훨씬 더 많이를 배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팀의 같은 포지션인 그론코스키와 비교를 했을 때도 에런 헤르난데스가 얼마나 좀 다양한 포지션에 배치가 되었었나를 느낄 수 있고요. 최근 NFL에서 뛰는 타이트엔드의 운용과 굉장히 비슷한데, 특히나 올해 타이트엔드로서의 굉장히 많은 기록을 갈아치웠던 브락 바워스와 굉장히 유사한 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언더사이즈지만 운동능력과 풋볼 지수가 좋은 타이트엔드인 에런 헤르난데스를 활용해서 리시버 자리에 두면서 상대 코너백을 덩치로 제압하기도 하고, 안쪽에 둘 때는 라인베커를 상대 스피드로 압도하기도 하고, 지금은 꽤나 나오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게 타이트엔드를 풀백 포지션에 놓고 런닝백이나 풀백으로 직접 활용하기도 하는 등 전통적인 상황에서 타이트엔드와 매치업을 벌이는 선수에게 끊임없는 혼란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페이트리어츠의 감독 빌 벨라치크와 공격 코치 빌 오브라이언은 전술적으로 하나의 움직임을 더 취하게 되는데, 바로 노허들 오펜스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노허들 오펜스라고 하면 이제 매 플레이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끼리 모여서 다음 전술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플레이에 도열을 하면서 바로 플레이를 펼쳐나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수비가 대응할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게 돼요. 매 플레이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다음 플레이 들어가면서 에르난데스와 이 그론코스키, 특히 에르난데스를 다른 포지션으로 이리저리 옮기게 되면서 안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에 수비가 이러한 변칙적인 움직임에 대응할 시간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상대 수비의 혼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2010년이랑 페이트리어츠 스탯을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바로 직전인 2010 시즌까지만 해도 팀의 정체성을 굉장히 클래식하게 바꿨었어요. 중국이었던 랜디 모스를 떠나보내고 러닝 중심의 밸런스 좋은 전술을 운영했었는데, 공격 시에 각 플레이가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경기 전체 플레이 수를 확 줄여나갔단 말이에요. 한 해 동안 치른 플레이가 뒤에서 10번째일 정도로 매 경기의 템포를 길게 가져갔었는데 노어들의 비중은 8%에 불과했습니다. 하나 2011년 노어들 오펜스를 도입을 하면서 템포를 확 올려버렸는데요.
전체 정규 시즌 플레이가 1070회로 리그 3위로 껑충 뛰었을 뿐만 아니라 노어드레스는 261회로 리그 1위가 될 정도로 정말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알고도 못 막는 그론카우스키의 존재감과 뭘 할지 몰라서 못 막겠는 에런 헤르난데스의 그 더블 타이트핸드 조합이 딱 완성이 된 거죠. 여기에 전술적으로 변수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노어드 오펜스까지 가미되는 상황에 리그 내 최고 쿼터백 대열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톰 브레이디에게 정말 날개를 달아주었었고요. 두 명의 타이트핸드를 합쳐서 2237야드에 24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 이거 거의 공격의 반에 가까운 숫자로 NFL 역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두 명의 타이트핸드가 팀의 완벽한 주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독인 빌 벨라칙의 수비가 거의 최초로 허용야드 기준으로 리그 31위라는 정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그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더블 타이트핸드의 공격력은 페이트리어츠를 슈퍼볼에까지 진출하게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비록 슈퍼볼 우승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 강한 공격의 주축이었던 에르난데스가 끔찍한 일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트리어츠의 11시즌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 전까지 슈퍼스타 타이트핸드를 활용하는 컨셉은 개개인의 압도적인 역량에 기대는 게 많았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반면에 페이트리어츠의 11시즌은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 외에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두 명의 타이트핸드를 활용할 때 리그 정상급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고 이 축의 하나인 에르난데스는 언더사이즈 타이트핸드인데 소위 말해 이도 저도 아닌 트위너라고 하는 유형의 선수였어요. 트위너 선수들이 늘 그렇듯 저평가되는데 그가 4라운드 떨어진 것만 해도 이를 좀 알 수 있죠. 이렇게 저평가된 선수군이 주축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점은 팀빌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서 다른 팀들이 자기 팀에 맞게 이 보스턴의 더블 타이트핸드 컨셉을 적용하기 훨씬 쉽게 만들어줬고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을 돌려서 현재로 돌아오면 모든 팀들이 한 명의 타이트핸드가 아닌 두 명의 타이트핸드, 특히나 인라인에서 이제 블로킹을 해줄 수 있는 선수와 언더사이즈로서 무기로 활용될 선수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